신청서를 내고 나면 바로 법원에 인지, 송달료, 외부회생 위원 보수를 납부해야 됩니다. 가끔 당장 돈 없다고 이걸 미루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회생이 기각이 돼요. 그러니까 신청서 낼 때쯤 이 돈을 미리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새로운 도화를 꿈꿉니다. 기사회생TV 김민수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상담할 때 사람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혹시 회생 통과 안 되고 기각되면 어떻게 하냐는 건데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회생은 거짓말 안 하고 성실하게 있는 그대로만 자료 제출하면 기각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개인 파산 같은 경우는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으면 재량 면책을 받지 않는 이상 실제로 불허가 되고 빚 한감 못 받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회생은 소득 중의 일부를 채권자한테 나눠줌으로써 돈을 갚아 나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무작정 사건을 기각시키거나 폐지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회생하시는 분들은 막연하게 사건이 통과 안 될까 봐 걱정하진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다만 회생이 기각되거나 폐지되지 않으려면 각 단계별로 반드시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만 알려드릴 테니까 이거 지킬 자신이 있으면 걱정하지 말고 사건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가 회생의 사건 진행 단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회생 신청 전에 미리 체크해야 할 포인트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개인회생 신청 자격 영상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생의 가장 기본 내용인데요. 빚이 재산보다 더 많아야 됩니다. 회생이라는 것 자체가 도저히 빚을 다 못 갚을 때 일부만 내고 나머지 탕감받는 제도니까 당연히 재산으로 빚을 다 갚을 수가 있으면 신청 자체가 안 되겠죠. 그리고 개인회생은 빚의 한도가 있어서 근저당권이나 질권 같은 담보가 잡혀있는 담보부 채권은 15억까지, 신용대출 같은 무담보부 채권은 10억까지만 가능합니다. 만약에 그것보다 빚이 더 많으면 일반회생이나 개인파산 같은 다른 제도를 이용해야 돼요. 그리고 회생이라는 게 내가 매달 일부 돈을 채권자한테 갚아 나가는 거다 보니까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고 남는 돈이 있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가용자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돈을 하나도 못 벌거나 벌어도 생계비를 빼면 남는 게 없다, 그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회생이 되진 않아요. 물론 내가 생계비를 적게 쓰겠다고 계획안을 짜면 통과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단 원칙은 소득이 생계비보다 더 높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거에 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야 됩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면책이 확정되고 나서 5년입니다. 사람들이 회생 인가되고 나서 5년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면책 확정까지 다 되고 나서부터 5년이에요. 예전에 회생이나 파산하셨던 분들은 이 부분을 면책 결정문을 통해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과거에 회생 파산 신청을 했는데 면책 받기 전에 기각이나 폐지가 되신 분들은 면책 받은 사실 자체가 없는 거라서 그때는 이제 5년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를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는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서 체크해야 될 포인트입니다. 신청서를 내고 나면 바로 법원에 인지, 송달료, 외부회생 위원 보수를 납부해야 됩니다. 가끔 당장 돈 없다고 이걸 미루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회생이 기각이 돼요. 그러니까 신청서 낼 때쯤 이 돈을 미리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신청서 내고 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오는데 이 보정명령에 따른 보정서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해야 됩니다. 이걸 제때 안 내거나 내더라도 요청사항에 제대로 된 답변을 못해서 불충분하게 내면 회생이 기각될 수 있어요. 이 부분이 개인회생이 기각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은 이 과정에서 회생위원은 자기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변제율을 변경하라고 요구를 하는데 그게 협의가 잘 안 되면 신청이 불성실한 걸로 봐서 회생이 기각됩니다. 다만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있는데요. 지인한테만 돈을 갚는 등의 편파 변제를 했거나 부동산 처분을 하고 받은 돈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그리고 또 주의식 코인으로 빚을 지게 됐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회생이 바로 기각되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개인 파산에서는 이런 사유가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면책이 불허가 될 수가 있지만 회생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어도 변제금을 얼마 더 올리라고 하지 바로 기각을 시키진 않아요. 내가 회생위원회 요구에 맞춰서 변제금을 올리거나 기간을 늘려가지고 변제율을 높이면 앞에서 말한 그런 문제들이 있더라도 회생 인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개시 결정 후에 체크해야 될 포인트입니다. 개시 결정이 나왔다고 하면 통계적으로 거의 90% 이상 회생이 통과된다는 건데요. 그런데 여기서도 통과가 안 되는 나머지 10%에 안 들어가려면 반드시 체크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시 결정 후에 집행 기일까지 납부해야 될 변제금이 있는데 그 변제금을 법원에 반드시 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채권자 집행날 반드시 출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무단으로 법원에 안 나가면 한 번 정도는 더 기회를 주지만 2번 이상 불참하게 되면 폐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개시 결정 받고 나서도 집행날까지 변제금 다 납부하는 것과 법원 출석하는 것은 반드시 지키셔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인가 결정 이후에도 체크할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3년 동안 매달 변제금을 얼마 내기로 계획이 통과됐는데 인가 후에 그거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면 회생이 폐지됩니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죠. 이 변제금만 매달 성실히 납부하면 인가 이후에는 다른 게 문제될 거는 거의 없어요.
다만 조건부 인가받은 분들은 단순 인가받은 분들과는 달리 조건에 따른 보고서를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법원에 제출해야 됩니다. 이거 제대로 안 하면 나중에 면책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채무자 회생법에는 악의로 특정 채권자를 채권자 목록에 안 넣은 경우를 개인회생 면책 불허가 사유로 들고 있어요. 그런데 실무에서는 이 사유로 회생이 불허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러 채권자를 누락시킨 게 나중에라도 발각이 되면 면책 불허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100% 인가 면책받는 법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각 단계별로 알려드린 포인트만 잘 지킨다면 기각 폐지될 걱정하실 일은 없을 겁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회생법원의 판사님들이나 회생위원들이 채무자 꼬투리 잡아서 어떻게든 회생 통과 못하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어떻게든 통과시켜서 채권자들한테도 일부라도 돈을 갚게 하고 나머지 빚은 탕감해서 채무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려고 도와주려고 하는 겁니다. 다만 문제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변제금을 올리거나 변제 기간을 늘릴 수 있는 거죠. 채무자가 거기에 동의하고 성실히 변제 계획을 이행만 한다면 누구든지 회생 통과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면 아래 댓글이나 법무법인 김현 파트너스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